안녕하세요. 요가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스트렝스와 무브먼트 혹은 정렬과 빈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세 가지 정도 동작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스칸다아사나 코삭 스쿼트, 두 번째 핸드스탠드 이스케이프, 세 번째 롤링 낙법일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코삭 스쿼트라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하시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앉는 동작, 발끝이 약간 선아웃되면 조금 더 깊게 앉을 수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뒤꿈치가 들리거나 이런 형태로 돌 수도 있고요. 여튼 코삭 스쿼트, 요가로 치면 이제 스칸다아사나 이런 동작이겠죠. 이 전 영상에서 이제 빈야사 동작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앉는 스칸다아사나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바닥 부분이 움직일 수 있으셔야 어떤 형태로든, 그래야 내가 발바닥을 돌려서 스칸다아사나 혹은 코삭 스쿼트로 연결을 하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발바닥 모양이 워리어 1 이쪽 방향을 향해 있다가 스칸다아사나를 하면 거의 지금 제 기준에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움직인단 말이죠. 뒤꿈치든 앞꿈치든. 내가 일로 앉아야겠으면 움직인단 말이죠.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 스쿼트만 반복하면 이미 내 다리의 각도가 세팅되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앉고 서는 연습을 반복한단 말이죠.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든 앉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트렝스, 근력, 그리고 얼라이먼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릎이 안 비틀어지게, 안쪽으로 쓰러지지 않게 바깥쪽으로 밀어서 발가락과 무릎 방향을 같게 만들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몸에 익히게 되겠죠. 문제는 이제 전환의 구간이에요. 워리어 1, 발바닥이 스칸다아사나 코삭 스쿼트의 형태를 벗어났죠. 여기에서 이제 코삭 스쿼트로 연결시키는 전환의 과정에서 내가 코삭 스쿼트에 관련된 정렬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스트렝스 훈련, 스쿼트만 별도로 했을 때는 되었는데 전환을 하려다 보니 이제 발바닥을 아예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로 앉으면 발바닥은 못 움직이고 정강이랑 무릎만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비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발가락이 뒤꿈치가 들린다거나 하면서 이제 이런 형태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예시였어요. 전환하는 과정, 스트렝스, 코삭 스쿼트는 되고 워리어 1도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전환할 때 이어지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된다 라는 부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핸드스탠드 이스케이프,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요. 핸드스탠드 관련된 영상에서 이제 튜토리얼, 워크아웃을 찾아보게 되면 아마 숄더 탭, 이런 류들의 동작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이 얘기는 물구나무를 서서 이스케이프를 하려면 적어도 한 손을 뗄 수는 있어야 내가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는데, 바닥을 짚은 손을 아예 뗄 수가 없다 라면 이제 뒤로 뒤집어지면 바로 다칠 수 있겠죠. 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손을 뗄 수 있을 만큼 버텨야 되고 이 손이 떼어는 져야 되고 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핸드스탠드를 서는 데 집중을 하면 이제 하시다 보면 손목에 보화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마찬가지 이 부분도 스트렝스와 무브먼트 둘 중에 어느 거를 먼저 내가 선택할 건가의 문제예요. 힘은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플랭크 포즈에서 내가 손목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관련된 힘들은 충분한데 이스케이프의 기술이 없네. 그러면 무브먼트를 연습해야 될 거고, 내가 애초에 손과 어깨에 힘이 없네. 그러면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부분을 스킬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스트렝스, 근력은 있으셔야겠죠. 두 번째, 핸드스탠드 이스케이프 관련된 영상. 핸드스탠드 이스케이프에 관련된 예였고요. 세 번째, 이제 롤링, 낙법에 관련된 어떻게 잘 안 다치고 그럴까의 문제인데, 종종 제가 수업 시간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앞으로 숙여서 팔꿈치로 바닥을 찍지 말고 손날 이용해서 내 팔의 옆면만 이용해서 누워보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겠죠. 첫 번째, 애초에 앞으로 안 숙여지는 분들은 여기에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죠. 아마 애써 내가 앞으로 숙여야 되고 유지한 상태로 애써 옆으로 돌려야 되는 요 과정들을 연습해놔야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에 있을 때, 비상사태라고 하면 이제 약간 난이도 높은 동작들 할 때겠죠. 뭐 QDR 같은 것들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QDR을 했는데 매번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내가 이쪽으로 무게를 너무 많이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가다 보면 이런 형태로 돌아서 떨어져야 될 텐데 이 도는 과정이 없어버리면 이제 꺾이게 되겠죠. 그러면 근육이나 인대가 다칠 거고, 이 롤링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숙달을 해서 반복을 해놔서 몸에 기억은 시켜놔야 무의식적으로 내가 길을 가다 넘어질 때도 이렇게 구르면서 넘어지겠죠. 이게 낙법에 관련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하실 텐데. 세 가지죠. 첫 번째, 워리어 1에서 스칸다아사나, 코삭 스쿼트 전환하는 구간들 내가 발바닥을 움직일 수 있나? 첫 번째에서 약간 더 추가를 해보면 이 상태에서 이 발바닥을 못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제가 예를 들은 건 짝다리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짝다리.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발바닥을 내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절에 기대서 서 있으니까 이 발바닥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대어서 서 있기만 한 거죠. 적어도 워리어 1에서 내가 얘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는 힘은 어느 정도 쓰고 있으셔야 내가 어떤 형태로든 얘를 움직일 수 있는데, 옆에서 바라봤을 때 워리어 1에서 마치 짝다리 짚은 것처럼 이러고 있으면 이제 발바닥을 아예 못 움직이는 거죠. 적어도 어느 정도 런지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셔야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형태, 크게 봤을 땐 스트렝스, 근력을 키울 건가, 무브먼트, 움직이는 기술을 익힐 건가, 요가로 치면 제 생각에는 얼라이먼트, 정렬법을 먼저 익힐 건가, 빈야사, 흐르는 전환을 먼저 익힐 건가. 본인이 부족한 게 어떤 분야인지를 조금 파악해 보셔야 되고,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도 결정해 보셔야 되고. 정리해 보죠. 잘 안 되는 동작이 있으면 내가 이게 순수하게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혹은 가동 범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를 파악해 보셔야 되고, 두 개 다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순수하게 기술이 없어서 그렇네? 그러면 이 기술을 연습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이 되셔야 돼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초보분들만 오시는 수업에서는 빈야사, 전환하는 형태를 그렇게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전환을 하면서 스칸다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형태로 가서 앉기 시작하면 이제 허벅지와 정강이 각도가 이렇게
크로스 교차되면서 무릎에 보아가 많이 걸리고 다칠 수도 있고, 혹은 파드마 같은 것들이겠죠. 고관절이 허벅지가 회전해야 되는데 허벅지 회전은 잘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정강이를 무의식적으로 끌어올려 버리면 또 바깥쪽만 벌어질 거니까 무릎을 다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들. 당연히 앞에서 코치들이 이렇게 하면 다친다라는 걸 인지하고 분명히 미리 말을 했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본인의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도 수업 시간에 누가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우파비스타코나에서 사이드밴드나 트위스트를 했는데 묻는단 말이죠. 허리는 펴야 돼요? 아니면 말아야 돼요? 라고 묻는단 말이죠. 애초에 체형 자체가 이 형태인 분들은 배를 아예 못 쓰고 있을 거니까 말라고, 저 같은 경우면 말라고 할 거고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으실 거니까. 뻣뻣한 남자분들은 보통은 요 형태일 거예요. 엉덩이가 바닥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든 뭐 엉덩이를 높이든 다리를 좀 좁히든 이 형태를 만들어 보라고 말을 하겠죠. 두 가지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죠. 현재의 내 상태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죠. 제 입장에서 정해진 움직임은 없다라고 봐요. 큰 가이드라인은 있겠죠. 스쿼트는 이렇게, 푸시업은 이렇게, 풀업은 이렇게. 대신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누군가는 뭐 예를 들어서 왼쪽 오른쪽이 다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당기는 거는 잘 되는데 미는 것만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약간씩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큰 가이드라인은 따라가되 디테일들은 조금씩 변형되어야 되고, 정확한 건 양쪽 다 움직일 수는 있으셔야 돼요. 근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기가 편하고 잘 되는 쪽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일로 갈 거고요. 자기가 잘 안 되는 쪽은 아마 의식적으로 피하든 무의식적으로 안 하든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나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변에 뭐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든 요가쌤이든 필라테스쌤이든 누구한테 찾아가셔서 현 상태를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적어도 내 현 상태가 어떻구나 정도만 잘 파악하셔도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자, 날 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